엔잡러 세금은 이제 대부분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자체가 이제 종소세 세율을 먹고 들어가니까 절세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 이제 질문들이 거의 다 그런 질문이셨어요. 질문을 보시면 거의 뭐 4대 보험 가입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부수입 발생했다. 그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 당연히 우리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도 우리 종소세 할 때 같이 합산해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왜냐면 급여로 받았을 때 세율이 만약에 15% 구간이다. 근데 사업소득으로 추가되면서 세율이 우리가 누진세율이다 보니까 15에서 24% 구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24에서 35% 구간. 그럴 경우에는 이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거의 되도록 대부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 사업소득이 결손이 나지 않으면 거의 환급세액보다는 추가 납부가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4대 보험 가입된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종소세 신고 이번 5월에 하셔야 되고 이번 5월 종소세 신고는 24년에 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제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직장 월급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으면 사업소득 기준이 얼마 될 때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되냐. 그런 기준 금액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이라도 발생하면 사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소세 이제 우리가 5월 되면은 그 1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종소세 안내문이 따로 발송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우편으로 온다기보다 카카오톡으로 그게 오거든요. 국세청에서. 그래서 100만 원 이상 있으시면 알람이 오니까 신고 안 하시면은 가산세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직장과 개인사업자 병행 시 득과 실. 저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개인사업자 내시면은 사실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해요. 세금적으로. 저는 이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그 종소세 신고 때 세금 좀 많이 나와서 법인을 좀 추천드리는데 그거는 좀 어려워서 제가 뒤에 또 내용 있으니까 그때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N잡 세금. N잡 세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지. N잡 세금은 5월 달에 신고 같이 하고요. 연말 정산 전에 이제 미리 토해낼 세금을 알 수 있냐. 그건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급여가 있고 우리가 사업소득의 경우는 수익에서 비용 뺀 당기순이익을 합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전에는 내 그 사업소득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 토해낼 수 있는 그 금액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정확하게는. 그리고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법인으로 문제없이 N잡. 이게 이제 법인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투잡을 하면 우리가 회사에서 이제 걸릴까봐 그런 거 걱정하시는데 그 딱 말씀드리자면 회사에서 급여 받고 있는 거랑 내가 다른데 근로소득으로 되지만 않으면 사실 그 이중 근로가 아니면은 그 회사에 그렇게 고지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N잡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럼 그거 회사에서 알 수 없고요. 내가 어디서 3.3으로 소득을 받았다. 그것도 회사에서 알 수 없어요. 그리고 8.8이라고 하는 기타 소득으로 소득을 받았다. 그것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알 수 있냐면 만약에 내가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직원을 고용했다. 내가 직원을 4대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대표자도 같이 동시에 직장 가입자가 돼서 그 이중 근로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연금의 경우는 이제 안분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국민연금은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한액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보험은 우리가 한도 없이 다 낼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그 연봉, 그러니까 월급 617만 원 그거를 이제 9%로 환산하면 월에 55만 원 정도가 이제 맥스로 내는 건데 그거를 초과해서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회사 급여가 700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200만 원의 직원을 내가 고용을 했다. 그러면 내 그 55만 원의 그 국민연금을 회사랑 내 회사랑 9분의 7, 9분의 2로 나눠서 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회사에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그 법인으로 활용하면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이제 개인 사업자로 해도 그 회사에서 알 수 없고 법인으로 해도 알 수는 없는데 이제 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N잡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자는 그 법인으로는 그 거주용 아파트, 뭐 주거용 아파트라든가 빌라 이런 거 취득하는 거는 너무 불리하고요. 부동산은 그 수익형 부동산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그 이제 뒤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취득세 문제도 있고 종부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는 고민하셔라.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이 직장인이면서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 사업소득 신고를 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자, 근로소득이 엔잡러분들 많으신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계속 절세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를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질문도 똑같은데요. 이분은 이제 해외 기업 근무자로 국내 거주하면서 재택근무자다. 어쨌든 국외든 국내든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이 5월 달에 종소세 신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소득이라도 부동산 소득이라도 어쨌든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일단 종합소득이란 우리가 안 보이시나요? 조금만 더 크게. 이거는 지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이고요. 제가 앞으로 더 크게 쓸게요. 우리가 지금은 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잖아요. 연말정산 하죠, 근로소득. 근데 이거는 우리가 1월부터 12월 거를 다음에 2월에 연말정산을 해요. 근데 이제 사업소득은 얘는 수익에서 비용 뺀 거. 근데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소득이랑 비용 같은 거는 1월달 부가세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 거를 다음에 1월에 부가세를 하니까 얘는 이제 거의 1월에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월 전에는 정확한 예상세액을 알 수 없는데 그래도 한 12월 정도 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엔잡러는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이 같이 합산되기 때문에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거의 나옵니다. 우리가 급여가 만약에 5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5천이면 한 대강 15% 세율을 적용받거든요. 근데 내가 사업소득이 뭐 한 5천이 추가로 생겼다. 그럼 이 다음 세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맞아요. 24%. 그러면 얘가 5천에서 15%였는데 얘가 추가됨으로써 24%가 돼서 얘는 이제 5천에 대해서 24%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이 드실 수 있잖아요. 나는 창업감면 대상이고 나는 창업감면 100% 대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금이 안 나와. 근데 그건 아니고 그거는 얘 부분에 대해서만 안 나오는 건데 어쨌든 전체 세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 감면이라고 해도 연말정산 세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추가납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 근로가 이제 엔잡러 세금 말씀드리는데 기타 소득이라는 애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얘를 조금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 강의 자료 보시면은 이자 배당은 2천만 원 초과돼야 합산되고 기타 소득은 300만 원이 넘어야 합산. 지금 내용 조금 어려우시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사업소득은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쇼핑몰을 하는 엔잡러다. 그럼 근로소득 외에 쇼핑몰을 하시는 분이 갑자기 어디 가서 원데이 강의를 했다. 그 강의하고 강의료를 받았다. 근데 그거를 사업소득으로 하시면은 요 바구니, 종소세 바구니에 같이 들어가고, 근데 기타 소득은 일시적, 포괄적 소득. 나는 원래 하는 업이 쇼핑몰인데 그 강의 같은 거는 내가 일시적으로 잠깐 하는 소득이잖아요. 근데 걔를 이제 기타 소득으로 하면 내가 얘를 5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60%는 부과돼. 그러면 5, 6에 30, 300만 원 빼고 200만 원에 대해서 기타 소득 세율인 20%를 납부해요. 근데 이걸로 끝인 거예요, 얘는. 얘가 300만 원을 넘으면 300만 원 초과되는 애들이 여기 합산되겠지만 얘가 300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시하고 얘네로만 이제 평가를 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미국 주식이라던가 우리나라 국내 주식 이자 받은 게 2천만 원이 넘는다. 이게 원금이 아니라 이자랑 배당만으로 넘으면 얘가 같이 바구니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 급여가 5천이고 사업으로 받은 게 이제 5천이다. 근데 이 이자 배당으로 받은 것도 5천이다. 그러면 이 초과되는 3천. 1억 3천에 대해서 다시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세라는 거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그냥 사업소득만 있다고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업, 근로, 기타, 연금, 이자, 배당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법인으로 가면 뭐가 유리하냐? 법인으로 가면 우리가 법인에서 돈을 빼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 세 가지라고 말하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근로소득이랑 배당. 그러니까 급여로 받거나 뭐 상여 그건 근로소득이랑 똑같고 배당으로 가져가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소득이 두 군데서 발생하면 우리가 엔잡러 그쵸. 그 엔잡러라는 걸 회사에서 알 수도 있고 또 근로소득은 유리지갑이잖아요. 근데 유리지갑끼리 같이 합쳐지면 걔가 절세가 전혀 안 되겠죠. 그래서 법인으로 가시면 급여로 받아오시는 게 아니라 배당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배당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2천만 원 언더로 만약에 배당을 잡았다. 그러면 얘는 14% 세율로 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율은 지방소득세 뺀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만. 그럼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얼마죠? 15.4 맞아요. 네. 15.4% 떼고 끝. 그러면은 내가 원래 이렇게 수익이 5천 나는 사업이고 나는 급여를 5천 받았던 사람이다. 근데 이거를 법인으로 바꿨다. 법인으로 바꿨어. 그럼 5천이 남아있죠, 법인에. 근데 2천만 원을 내가 배당으로 가져와요. 그럼 3천만 원 남아있죠. 근데 법인은 법인세율 5천에 9%거든요. 9% 내고 그러면 한 91%가 남아있잖아요. 그거에서 2천만 원을 1인당 가져갈 수 있고 이거를 가족법인으로 활용하면 이게 본인, 자, 자녀까지 있다. 그러면은 1인당 2천이니까 거의 5천을 그냥 14% 세율로 뺄 수 있는 거예요. 가족 이름으로. 배당을 활용해서. 그래서 엔잡러 분들은 저는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법인으로 가시고 배당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청년 창업 감면이라던가 그런 게 있어도 그 세율 구간이 높아지면 어쩔 수 없이 세금도 나오고 건보료도 어쨌든 2천만 원 넘으면은 8%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엔잡러 세금.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최대한 우리가 당연히 비용도 당연히 모으셔야겠지만 세액 감면이라던가 세액 공제 제도로 활용해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은 그러니까 명의를 분산해야 되는데 명의를 억지로 분산하는 거는 사실 조금 위험한 방법이고 법인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죠. 법인은 합법적인 거고 만약에 실사업자가 난데 뭐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를 냈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실질 사업자랑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명의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 질문은 약간 종합적인 질문인데 이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보셨다시피 이자 배당 이게 다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은 별도로 세금 나와요. 그래서 얘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분류 과세라고 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개인 사업 둘 다 있을 때 절세 방법 말씀드렸고 법인 전환 언제 하는 게 좋은지. 2천만 원 초과분은 사업소득으로 합산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이자 배당 3천, 사업소득 얼마, 근로 얼마 따로따로 해서 그냥 바구니를 하나로 합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법인 전환 같은 거 이제 하실 때 문의가 많이 어떻게 왔냐면 문의가 그래서 매출 얼마인데 성실 가까이 왔으면 법인 전환 해야 되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성실이 돼도 그냥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그냥 개인 사업자가 돈 출금하고 이러는 게 편하니까 그냥 뭐 40%, 50% 그냥 세금 내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내가 만약에 성실이라고 하더라도 창업 감면을 100% 받거나 아니면 50% 받거나 아니면 이제 직원 1인당 받을 수 있는 그 통합 고용 세액공제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걸 많이 받게 되면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종소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아서 그런 분들은 개인을 유지하시죠. 그래서 법인 전환을 저희가 상담 드릴 때 그냥 매출액 얼마, 난 성실이다, 순이익 얼마 이걸로만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음 질문도 종합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건 한번 우리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이분은 이제 겸업 금지인 직장인이시고 개인 사업자가 나을지 아니면 프리랜서가 나을지 아니면 그냥 모든 소득을 현금으로 따로 받고 그냥 사업자 없이 직장인으로 할지 아니면 부모님 명의 사업자로 할지 어떤 게 제일 나을까요? 일단 이제 이분은 이제 통신 판매업 출판업을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그 직장인이시고 세율 구간이 이미 35% 구간으로 높아서 개인 사업자로 하시면 뭐 100만 원을 벌든 일단 35% 세율이 빠지기 때문에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그냥 65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방소득세 3.5%에 건보료 8%까지 나오니까 거의 40 몇 프로가 그냥 빠지는 거라서 개인 사업자는 일단 너무 불리하고요. 그렇다고 두 번째 프리로 하시는 거는 너무 제가 비추하는 게 지금 저희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프리랜서 분 있으세요?
사업자 없는 완전 프리랜서. 그 프리랜서는 사실 너무 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프리랜서는 일단 접대비 한도도 1200만 원으로 잡고, 근데 사업자만 있어도 그냥 거의 중소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접대비가 3600으로 늘거든요. 그리고 그 기본으로 이제 그 중특 감면이라고 하는 10에서 20% 감면 받는 애가 있는데, 그 우리 3.3 프리랜서는 그런 감면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답변인 이 프리랜서로 하시는 건 전혀 방법이 아니고, 세 번 이제 현금으로 받는 직장인, 이것도 사실 저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게, 현금으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 이 자금 출처 조사라던가 이런 게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사업을 키우려고 할 때 이게 현금으로 받으면 이게 아예 그뭐 매출이라던가 이런 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는 진짜 방법은 아니고, 네 번째 이제 부모님 명의로 하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 명의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이제 부모님 명의로 한 사업자의 돈이 이제 많이 쌓이면 이걸 어쨌든 자녀가 돈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증여세를 피하자고, 아 이거 사실은 내 사업자였어라고 하면 이게 명의대여 사업 이렇게 돼가지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부모님 명의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이분은 법인이 나으실 것 같아요. 35% 세율이니까 소득이 적을 사업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사장님들한테도 처음엔 무조건 그냥 개인으로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셔도 되고, 개인도 되도록 간이로 하시다가 간이로 하다 이제 일반으로 전환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내가 반드시 일반으로 해야 되는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다. 그러면은 당연히 일반 과세자로 해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일단 간이과세자 추천입니다. 근데 법인은 간이가 없기 때문에 일반으로 하시다가, 그러니까 개인으로 이제 간이로 하시다가 일반 전환되고 매출액이 점점 커지고 뭐 이익이 점점 커져서, 진짜 이게 내가 종소세를, 이게 업종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런 거죠. 만약에 업종이 쇼핑몰인데, 쇼핑몰 성실은 15억이 이제 15억 기준인데, 15억인데 마진이 진짜 적은 쇼핑몰이 있어요. 뭐 생활용품 파시거나 이러신 경우에는 거의 마진이 뭐 3%막 이렇게 남으니까 매출액이 아무리 커도 종부세 많이 안 내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창업하면 50% 받으면 진짜 종부세 많이 안 내세요. 그런 분들은 법인으로 가실 필요가 없죠. 아, 여기 이 업종은 원래 서비스업이라서 매입이 별로 없고, 제가 그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